네, 오늘은 주식시장의 일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약형 효율적 시장, 그러니까 주시장의 가격이 과거 정보를 다 반영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단기 수익률, 보통 이제 월별 수익률 가지고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에는 일종의 관성 효과, 모멘텀 이펙트가 있다고 그러죠. 즉, 한 기간에서 성과가 좋은 주식은 다음 기간에도 그 좋은 성과를 지속하려는 성향이 있고, 나쁜 주식은 또 계속해서 나쁜 성과를 지속하려는 성향이 이 월별 자료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성 효과가 이제 관찰이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지금 파마 프렌치 3 요인 모형에서 그 가치 효과, 규모 효과가 이제 그 시장 포트폴리오 이외에 이제 두 가지 효과인데, 거기다가 이 모멘텀 이펙트를 반영하는 그런 네 번째 요인을 집어넣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수익률 관련해서는 반전 효과라고 해서 리버설 이펙트가 있는데, 이거는 통상 그 연간 자료, 좀 롱텀 수익률 자료에서 관찰이 되는데, 한 기간에서 성과가 좋은 거는 이제 경기 주기를 따라가면서 나타난다고 보죠. 시간이 지나서는 좀 수익률이 안 좋게 되고, 나쁜 주식은 또 좋게 되고,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이 약형 효율적 시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그 예측 지표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처음 파마 프렌치가 이제 1988년도에 발표하기를, 배당 수익률의 경우는 어떤 예측 지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 주가를 올린다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고. 이와 비슷한 것이 이제 캠블 앤 쉴러가 역시 88년도에 그 P/E 레이쇼, 주가 나누기 EPS입니다. 이것의 역수가 이제 이익 수익률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또 역시 시장 수익률을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배당 수익률도 주가 수익률을 예측을 하고, 이익 수익률도 주가 수익률을 예측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약형 효율적 시장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인데, 이것도 시장이 효율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이거는 그 위험 프리미엄이 타임 베링하기 때문이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연구로 케이맨 스탠바라는 학자가 86년에 발표하기를, 채권 시장의 그 수익률 스프레드, 좀 좋은 채권, 안 좋은 채권 사이의 그 스프레드가 역시 주가 수익률을 예측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약형 효율적 시장이 이제 위반되는 그런 어떤 증거다라는 그런 그 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준강형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주가가 지금 막 공개되는 정보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그 PE 효과 같은 게 관찰이 되면 안 돼요. EPS, 아까 그 주가 나누기 EPS. 그러니까 요 퍼라는 거죠, 이게. 예. 뭐 멀티플이라고도 하는데, 이 PE 레이시오가 낮은 주식의 그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시오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더 높은 수익률이 나더라. 이거는 준강형 효율적 시장을 위반하는 그런 증거다. 그런 의미에서 일회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일회 현상으로 이 스몰 펌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규모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규모, 사이즈 이펙트. 이거는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주식이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회 현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여기 이 반즈라는 사람이 81년도에 이 규모 효과를 이제 처음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는 지난 90년간 자료를 2016년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규모가 작은 회사 이 경우는 지금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규모 사이즈로 10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게 요거고 규모가 제일 큰 게 요건데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지난 이게 90년은 좀 안 되나요? 근데 하여튼 이 바디케인 마커스라는 그 투자론 책에 보면 지난 2016년도 기준으로 90년 자료 이게 90년 자료 같은데 자료를 관찰해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것이 사이즈가 제일 큰 회사랑 비교했을 때의 같은 조건에 위험 수준도 비슷하고 포트폴리오를 10개로 나눴으니까 사이즈별로 이건 사이즈별로 비교를 한 거네요. 규모가 작은 회사가 18.7%인데 반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규모가 큰 회사는 11.1%에 불과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규모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액 기업 효과라는 것도 있고 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거보다 더 잘 알려진 그 효과가 이제 가치 효과라는 건데 이게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의 비율 를 본 거예요.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의 비율을 보면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가 높은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건데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파마 프렌치가 했던 연구를 이 바디케인 마커스 투자론 책에 보면 업데이트를 했어요. 2016년도 기준으로 지난 90년 동안. 그래서 이 매년 포트폴리오를 북투 마켓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 비율로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북투 마켓 장부 가치 시장 가치가 제일 높은 게 이거고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가 제일 낮은 게 이건데 이 높은 주식이 연평균 수익률이 17%인데 반해서 그 비율이 작은 주식은 10.9%에 불과하니까 이게 틀림없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 효과랑 가치 효과를 반영하는 CAPM의 어떤 보완으로 파마 프렌치스 3팩터 모형, 3요인 모형이 시장이라는 요인 말고도 이 규모 요인, 그래서 이걸 SMB 팩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가치 요인을 HML 팩터라고 해서 그게 이제 파마 프렌치의 3요인 모형 중에 이 두 가지 요인, 규모 요인, 가치 요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기존의 CAPM 가지고 잡아내지 못하는
규모 이펙트와 가치 이펙트가 이제 여기서 일의 현상으로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동기부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발표 관련해서는 이익을 준 강영이라면 이익이 발표되는 시점에 정확히 주가가 이제 반영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익이 발표되는 시점이에요. 타임 제로에. 이익이 발표되고도 이게 90일이니까 3개월 동안 좋은 뉴스는 준강영 시장이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좋은 뉴스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반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 공개 정보가 반영된다는 이 중강형 효율적 시장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의 현상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위험 프리미엄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는 또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사실 여기 있는 연구는 원래는 파마 프렌치의 HML이나 SMB 같은 이걸 이제 스타일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경기를 예측을 한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 이 HML이나 SMB 포트폴리오 수익률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안 좋을 때 같이 떨어지고, 여기 보면은 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기를 예측하는 이 HML, SMB가 일종의 스타일 포트폴리오로 경기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파마 프렌치의 해석을 서포트하는 걸로 이제 이 논문을 사실은 쓴 건데, 이것을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도적으로 좋게 예측을 하고, 안 좋았던 주식은 또 안 좋게 예측을 하는 거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분석가들의 예측에 대한 과잉 반응으로 시장에서 그런 자각이 일어났을 때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식 또는 장부 가치 대 시장 가치가 큰 주식은 그런 과잉 반응을 주로 하는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일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효율성의 증거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의 현상이 데이터 마이닝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통계적인 호구냐, 이제 이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되면 새로운 자료 가지고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 소기업 효과나 장부가치 대 시장가치 효과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통계적 호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런 효과들이 약화되느냐, 이런 연구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맥린과 폰티프가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일의 현상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죠. 그래서 뭐 여전히 일의 현상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오늘 요약을 해봤습니다.